오늘의 미스터리는 전직 해병 출신인 마이클 헤레라가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부 UFO 사무소의 항공군 내부 고발자 데이비드 그루시가 미국이 추락하거나 착륙한 인간의 것이 아닌 UFO를 회수하고 심지어 역설계하고 있다고 의회의 선서에 주장한 후 마이클 또한 내부 고발자들과 합류하기 위해 나온 이야기입니다. 마이클은 당시 자신의 6인 부대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미국 군인들과 그 군인들 위해서 정체불명의 비행체를 목격했다는 놀라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덴버 출신인 그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복무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그는 제31해병 원정대 소속으로 필리핀에 파견되어 태풍 피해 구호 활동을 지원했죠. 그러다 2009년 9월 30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그가 속한 해병 제5대대 에코 2소대는 현지 반군의 폭력에 시달리던 수마트라 파당시 주변에서 헬기 지원 낙하물 경비를 돕기 위해 재배치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20살이며 소총수였습니다. 따라서 마이클은 당시 해군 인도주의 임무에 파견되었으며 강진과 쓰나미로 인해 황폐화된 수마트라에서 반군들의 약탈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그곳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었죠. 마이클은 자신을 포함한 5명의 동료들이 구호물자 공습을 지키던 중 정체불명의 군인들이 통제하는 비행체에 무기가 실리는 것을 목격했으며 현장에서 이 군인들에게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클이 봤던 이 정체불명의 군인들은 부대 마크나 휘장이 없고 온통 검은 군복과 같은 옷을 입고 있어서 이들을 미군의 비밀 블랙 요원이라고 칭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더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0월 8일경 그와 해병대원 5명은 CH-53 헬기를 타고 도시 북동쪽 공터에 내려서 900피트 높이의 산등성이에 올라가 보급품 투하를 위한 위치를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자신의 동료들이 언덕 반대편 정글에서 이상한 비행체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마이클이 동료들이 있는 곳에 다가가자 무언가가 비행체가 움직이고 회전하는 것이 보였으며 그 비행체는 매우 밝은 무광 회색에서 매우 어두운 무광 검정색으로 색이 변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비행체는 꼭대기에 검은색 피라미드가 있는 팔각형 모양의 비행 접시였다고 마이클은 말했습니다. 그 비행체는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회전하면서 변압기나 기타 앰프 소리처럼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체는 축구장 크기만큼이나 거대했다고 말했으며 우주선 바깥쪽에는 우주선 전체를 덮고 있는 비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음새와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었는데 인위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며 그 어떤 것도 매끄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직 가장자리에 펜타블랙 색상의 패널이 몇 개 있었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현장에 있던 미군 블랙 요원들이 자신들에게 총구를 겨누고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클은 그들이 자신과 5명의 동료들이 팔각형 비행체를 향해 150피트 이내로 접근했을 때 고급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온통 검은색 위장과 방탄조끼를 입고 M4 소총을 든 8명의 남성에게 매복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클은 그들이 미 해병대원들보다 더 좋은 최신식 장비들을 착용하고 있었고 자신들을 향해 무기를 겨누고 있었다고 말했으며 그들의 무기의 안전장치가 해제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블랙 요원들 중 2명이 마이클의 부대를 향해 당신들은 누구이며 여기서 뭐 하는 것이냐고 미국식 억양으로 소리쳤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당신들은 여기 있으면 안 되며 죽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위협하는 동시에 마이클의 대원들의 무기를 빼앗고 탄약을 버리고 대원들의 군인 신분증을 스캔하고 있었고 마이클은 다른 블랙 요원들이 개조된 포드 F-350 트럭에서 대형 무기 케이스와 다른 컨테이너를 그들의 비행체의 일부인 플랫폼에 싣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미국 특수작전과 유사한 전술을 가지고 있었으며 매우 조직적이고 구조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움직이는 방식은 한두 번 해본 움직임이 아니고 습관과 같은 행동으로 작전을 매우 잘 수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 번 이러한 작전을 수행했다는 의미죠. 그러던 중 마이클은 무기 케이스처럼 컨테이너에도 마약이나 무기들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 컨테이너의 내부에는 사람들이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즉 이들은 이 현재 지구상의 기술이 아닌 팔각형의 비행체를 통해 인신매매 그리고 무기를 운반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2대의 트럭이 플랫폼에 짐을 내리고 출발하자 비행체의 일부였던 플랫폼이 땅에서 약 10피트 정도 올라오고 우주선이 이를 맞추기 위해 내려가면서 결국 우주선과 플랫폼이 하나로 합쳐졌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주선의 모서리에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바뀌는 조명이 있었으며 우주선은 점점 위로 올라가 나무를 조금 지나서 자신들의 왼쪽으로 시속 약 4,000마일로 바다를 향해 날아갔다고 합니다. 마이클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했으며 그 우주선은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소닉붐 같은 소리도 나지 않았고 주변 나무들을 방해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시 나무에 코코넛이 매달려 있었는데 그 코코넛들이 흔들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8명의 블랙 요원들이 마이클의 부대에 장전되지 않은 총을 돌려주며
어떻게 당신들을 죽일 수 있는지 말하면서 언덕을 넘어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클의 부대가 언덕을 넘자 그들은 뒤돌아보지 말고 여기서 당장 떠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시 마이클을 포함한 6명의 해병이 구호물자 투하 장소로 달려갔지만 너무 일찍 돌아왔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다고 하며 그들은 모두 방금 겪었던 불안한 상황에 대해 침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서 죽었을 수도 있었다는 상황을 떠올리며 정말 무서웠다고 마이클은 말했으며 자신의 상사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생각했었다고 했습니다. USS 덴버호로 돌아온 마이클의 부대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후방제독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그런 고위급 장교가 그곳에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지만 그 누구도 팔각형 우주선과 표식이 없는 블랙 요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필리핀의 수빅만에 정박했고 저녁에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돌아온 그는 자신의 잠긴 사물함에서 카메라 카드와 배터리가 사라지고 자신과 함께했던 동료 5명의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2009년 12월 초 그는 일본 오키나와의 캠프 헨슨으로 배치를 받았고 그는 캠프 내 사무실에서 이름표가 없는 제복을 입은 공군 중령에게 지휘 계통은 물론 장군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발설하면 안 되며 발설할 시 감옥에 가거나 죽게 될 것이라고 협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마이클은 비밀 유지 협약서라는 종이를 받았으며 마이클이 기억하는 유일한 부분은 인도네시아의 단어와 TS 그리고 SCI 즉 1급 기밀, 민감 구획 정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마이클은 전역 후 14년 동안 이 사건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고 매일 그 일에 대해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4년간의 침묵 끝에 새롭게 제정된 내부고발자 보호법에 힘입어 용기를 내었고 2023년 4월에 미국 정부의 UFO 조사팀인 전역력 이상현상 해결 사무소와 상원위원회에서 선서해 이 같은 내용을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사건에 대한 내용과 함께 자신의 흠잡을 데 없는 4년간의 군 복무 기록과 목숨을 걸거나 가족을 위태롭게 할 만한 가치가 없다며 증언을 거부한 당시 동료 목격자와의 사건 관련 문자를 제공했습니다. 마이클은 2011년 10월 해군을 전역했으며 그의 전역증에는 4년간의 현역 복무와 국가방위 복무, 세계 테러와의 전쟁 복무, 인도주의 복무, 해상 파병 훈장, 명사수 소총 배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2017년 한 컨퍼런스에서 UFO 활동가이자 폭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스티븐 그리어 박사를 만났고 그리어 박사가 그를 설득해 2023년 초 의회 및 AARO 직원들과 연결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리어 박사는 이 사건이 공상 과학 소설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는 과학적 사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면은 1996년부터 2023년까지 AARO에 보고된 UFO 통계에 따르면 팔각형과 같은 다각형은 1%, 원반 모양은 2%에 불과하며 52%는 9 또는 9형이라고 발표까지 했었습니다. 즉, 이 공식적인 미정부 UFO 조사팀의 통계에서도 팔각형 UFO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미시간주 휴런 호수 상공에서 F-16 전투기가 격추한 물체는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의회 의원들에 의해 팔각형 모양의 UFO로 묘사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UFO가 외계인이 탑승해 있거나 아니면 고도의 지적 문명의 드론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들을 들어볼 때 UFO는 꼭 외계인들만이 아닌 이미 과거에 추락한 외계 UFO를 군과 군산복합체가 회수하고 역설계하여 미국 정부의 비밀 군사 작전에 사용되거나 범죄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즉, 우리 인류가 소유하고 있는 UFO들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TR-3B 기체도 그중 하나입니다. 작년부터 미 정부에서 인류의 것이 아닌 UFO들을 회수했고 역설계까지 했다는 내부 고발자들의 폭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과학적으로만 검증하려다 보니 실제 이러한 UFO를 접촉한 사람들의 의견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거나 은폐하려는 의도가 많습니다. 왜냐면 미 정부가 만약 정말 UFO를 회수했고 역설계까지 했으며 이러한 비행체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을 해버리면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UFO를 회수하거나 역설계를 할 때 사용한 엄청난 검은 돈들이 발각될 것이며 또한 저러한 비행체로 인신매매나 무기, 마약 운반을 한 것들이 들통날 것이고 비밀 작전들을 전 세계에서 펼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에 대한 엄청난 피해자는 정부를 믿고 자신들의 돈을 납부한 국민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류에게 저런 기술들을 빨리 알리고 도입했으면 지금의 인류는 현재보다 더욱 편안하고 번영 있는 미래가 탄생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